혹시 커트 보니것의 제5도살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이상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책이요. 아마 읽다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? 하고 덮으셨거나 하도 헷갈린다는 소문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 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왜 이 유명한 고전은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쓰였을까요? 이게 그냥 작가가 막 쓴 걸까요? 아니요. 사실 그 뒤죽박죽인 느낌 뒤에는요. 정말 아주 날카롭게 계산된 엄청난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우선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.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, 빌리 필그림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의 인생이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한마디로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질 않아요. 네, 맞아요. 빌리 필그림. 직업은 검안사, 그러니까 안경사고요. 군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데 동시에 시간여행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까지 안경점에서 손님을 상대하다가 눈 한번 깜빡하면 2차 세계대전 한복판에 떨어져 있고 또 정신 차려보면 외계인 우주선한 동물원에 갇혀있는 시기죠. 정말 평범함과 기괴함이 정신없이 뒤섞여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 소설을 움직이겠는 가장 중요한 개념, 그리고 사실 독자들을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그 개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그건 바로 빌리 필그림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시간 여행이랑은 완전 달라요. 빌리가 과거로 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자기 인생의 아무 순간으로 휙 하고 내던져지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리모컨 고장난 TV 같은 거죠. 채널이 그냥 제멋대로 막 돌아가는 것처럼요. 보세요. 이 타임라인만 봐도 얼마나 정신없는지 아시겠죠? 1944년에 전쟁 포로였다가 갑자기 1968년으로 가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아요. 그러다 다시 1945년으로 돌아와서 끔찍한 드레스덴 폭격을 목격하고 또 1967년에는 외계인한테 납치되죠. 순서가 전혀 없어요.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빌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시간의 파편들을 그대로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.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빌리한테 일어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끔찍한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환상일까요?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? 여기에 대해 보니것은 아주 이상하면서도 또 아주 대담한 설명을 내놓습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SF, 즉 공상과학 소설이 됩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이 황당해 보이는 SF 설정이 이 소설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둥 역할을 해요. 빌리가 뭐라고 하냐면요. 자기가 트랄파마도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한테 납치됐었대요.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바로 그 외계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 외계인들이 빌리한테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르쳐줬다고 주장하죠. 근데 이 외계인들 생긴 게 진짜 웃겨요. 키는 한 60cm 정도에 몸통은 화장실 뚫어뻥처럼 생겼고 손바닥 한가운데 눈이 달려 있대요. 뚫어뻥이라니 정말 보니것다운 블랙 유머죠. 근데요,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겉모습과는 달리 이들이 가진 철학은 이 소설의 가장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 이 외계인들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운명론입니다. 아주 극단적인 운명론이죠. 이들에게 세상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.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.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착각일 뿐이고 이미 존재하는 미래를 그저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유의지? 그건 그냥 환상이라는 거죠. 소설에 바로 이런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. 우리는 시간을 점이 이어진 하나의 선으로 보잖아요. 근데 이 외계인들은 시간을 거대한 산맥 전체로 보는 거예요. 모든 봉우리와 계곡,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좋은 순간, 나쁜 순간 전부가 한눈에 동시에 펼쳐져 있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트랄파마도인의 관점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.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끈에 꿰인 구슬 같아요. 한번 지나간 구슬, 즉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죠. 하지만 트랄파마도인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해요. 그래서 죽음도 그냥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, 그냥 좀 안 좋은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.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이런 철학 때문에 그들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. So it goes.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지 뭐 정도 될까요?
어차피 다 정해진 일인데 뭘 어쩌겠냐는 약간 체념 섞인 태도죠. 이 문장이 소설 전체에서 무려 106번이나 반복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에요. 이 이상한 외계인 철학 그리고 이 뒤죽박죽인 시간여행 이야기가 도대체 작가 커트 보니거 자신의 실제 경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알아볼 차례입니다. 아주 특이하게도 이 소설은 작가인 커트 보니것이 직접 등장해서 시작하고 끝이 맺습니다. 나라는 이름으로요.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쓰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놔요. 소설과 현실 사이의 벽을 그냥 확 허물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빌리 필그림이 겪었던 끔찍한 전쟁 경험들 있죠. 2차 대전 참전, 독일군 포로, 드레스덴 수감. 이 모든 게 사실은 작가 커트 보니것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. 맞아요. 보니것은 실제로 드레스덴 폭격 때 제5도살장이라고 불리던 도살장 지하에서 포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였어요. 그러니까 빌리 필그림은 바로 보니것 자신의 또 다른 모습, 분신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외계인, 시간여행, 그리고 작가의 실제 경험까지.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고 왜 그렇게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. 보니것이 겪었던 그 드레스덴 폭격, 이건 역사상 최악의 학살 중 하나로 꼽힙니다. 당시 연합군 폭격으로 하룻밤 사이에 최대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. 대부분이 민간인이었고요. 이건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살이었습니다. 바로 이게 보니것이 작가로서 부딪힌 거대한 벽이었어요. 소설 속에서도 직접 이렇게 말하죠. 대학살에 대해 할 수 있는 지적인 말은 아무것도 없다. 생각해보세요. 이런 무의미하고 끔찍한 학살에 대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?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고 어떤 영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끔찍한 사건을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. 그래서 보니것이 찾은 해법이 뭐였을까요? 바로 기존의 소설 쓰는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였습니다. 첫째, 이 사건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. 둘째, 트랄파마도어인의 관점, 즉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시간에 의미 없다는 관점을 빌려오는 거죠. 셋째, 그래서 이야기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짧고 뒤죽박죽이고 어수선하게 들려주는 겁니다. 결국 책 자체가 그가 겪은 사건처럼 부서지고 조각난 느낌을 주도록 만든 거죠. 형식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5도살장이 혼란스러운 건 절대 작가의 실수가 아닙니다. 그 구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.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가 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를 독자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만들려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예술적 장치였던 겁니다. 하지만 보니것은 여기서 쉬운 답을 주지는 않아요. 대신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. 만약 모든 게 정해져 있고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과연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모든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좋은 순간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?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이 책을 읽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준 셈이죠.